자, 가우스 후보법으로 가는 거죠. 가우스 후보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우스 후보법으로 가면, 그러니까 가우스 후보법은 이걸 뭐 상반행렬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대각행렬이라고 상반행렬이 알고 이 행렬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행렬을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110000 하면 최고지. 바로 이게 답이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귀찮아. 그러니까 여기를 다 0으로 만들고 1 밑에 다 0, 1 밑에 다 0, 1 밑에 다 0 이것만 만들면 z가 0이고 y 더하기 3z가 2니까 아까 z가 0이라 했으니까 y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x 빼기 3z가 뭐야? 마이너스 1라 해서 또 찾는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보면 000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000이 되어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부정이 되어버린다고.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고. 알겠니? 근데 000인데 0이 아니잖아, 맞지? 그럼 얘는 해가 없는 거고. 근데 000인데 얘가 뭐야? 0이 되면 얘가 해가 뭐야? 무수히 많은 거라고, 맞지?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 사실은 이 세 개씩을 적절하게 연립해보면 이 미지수가 몇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개지만 이 식도 몇 개로 보여? 세 개잖아, 맞지? 근데 식이 실제 세 개가 아니고 식이 두 개였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없애보자. z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지? 3x 플러스 4y가 0이잖아, 맞지? 자 여기서는 4 곱해서 z 없애보자. 그럼 11x 더하기 뭐야? 11x 더하기 여기서 곱하면 11x 더하기 11y는 0이다. 식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식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미 xy가 뭐야? 해가 무수히 많았다고. 그럼 xy의 해가 무수히 많으면 당연히 z도 해가 무수히 많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가우스 소구법 했을 때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거는 바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 방법은 솔직한 말로 이렇게 보잖아. 이것분의 이거나 이것분의 이게 다르네. 그러니까 해가 한 개 있겠네. 그게 AD-BC가 뭐야? 0이 안 되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AD-BC가 0이 안 되는 경우 2차 정방행렬의 그 행렬식이 결국은 개수의 B분의 개수의 B가 다르다는 뜻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책에 적힌 내용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이걸 이해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했을 때는 어렵지 않겠다. 내가 이 수업을 하면서 행렬 수업을 하는데 내가 대학교 때를 계속 고민해봤는데 정말 한 2주 동안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 어떤 고민이냐면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쌤이 어려워하는 거는 뭐냐면 쌤은 별거 아닌 걸 용어를 어렵게 하는 걸 어려워하거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AD-BC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고 해는 문서에 있는데 사실 그게 뭐야?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의 이게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3차도 마찬가지야. 3차 같은 경우도 뭐야? 3차식이니까 그게 평면식이거든. 사실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뜻이야. 평면이 한 점. 그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번에 벡터에서 나오는데 그건 법선 벡터가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그러니까 직선을 나타내는 건 방향 벡터는 안 되고 평면을 나타내는 건 법선 벡터를 나타내는 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갑자기인데 반바지 입고 수업하는 쌤들이 있나? 맞아, 학교에. 없지. 학교에서 학원에 있나? 학원에서. 이 반바지 입은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 가지고. 되게 추운 것 같아. 오늘 반바지 입으라고 엄마가 말하는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밀양에서 B급 선생이지만 애들 앞에서 반바지를 입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왔는데 입을 거야. 너무 좋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000인데 0이 아니면 뭐야? 해가 없고 000인데 이게 0 되면 해가 무슨 말이고 실제로 해보니까 부정꼴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답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y가 0이잖아. 맞잖아. 그럼 x를 t라고 잡으면 y는 뭐야? 마이너스 t고 그걸 z 얘는 z를 t라고 했거든. z를 t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xt, yt니까 여기 넣으면 3t 넘어가면 z는 뭐야? 3분의 2 마이너스 3t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지? z는 2 마이너스 3t 들어가겠니? 그럼 이 t를 프리베리언스에서 자유변수라고 그래요. 자유변수. 그러니까 네 말대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저 값은 정할 수 있다. 그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답이 만약에 선생님 나 x 1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1 넣으면 돼. x 2 넣으면 2 넣으면 돼. 선생님 저 x 10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럼 10 넣으면 돼. 그럼 네가 원하는 값을 답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 말은 내가 뭐지? 그렇지. 그래서 자유변수. 그러니까 내가 학교 공부할 때 자유변수를 무슨 또 개소리야 이런 생각. 멘붕 오고 그랬다. 학교에서 이게 자유변수를 한다 이런 말 하면 아 내가 원하는 걸 답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답을 잡을 수 있다. 대강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변수가 얘는 한 개죠.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얘를. 근데 상황에 따라 자유변수가 두 개일 수도 있어. T하고 S하고 합쳐서 자유변수 되는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거든. 맞잖아. 그 자유변수가 두 개인 거는 이런 거잖아. 이 세 개를 열리겠다는 게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씩이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변수는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x는 t, y는 s. 하면 z는 뭐야? 1 t 빼기 s. 그럼 얘는 자유변수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자유변수가 하나인 거는 해집합이 직선인 거고. 왜냐면 변수 하나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는 건 직선이 움직이잖아. 자유변수가 두 개인 거는 해집합이 뭐야? 평면상의 움직이고. 자유변수가 세 개면 해집합이 공간상의 움직이고. 그럼 미지수가 최소 4개는 있어야 되고. 그럼 자유변수가 5개면 해집합은 4차원이고 4차원은 뭐야? 수학적으로는 표현 가능. 그다음에 기하적으로는 표현 불가. 4차원. 어제 성공이 어머님이 주신 게 훨씬 맛있다. 엄마 커피 치도 되겠다. 진짜 많은데 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역행률이 존재한다고 하면 뭐 역행률이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 3차 정사각형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오고 맞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빼면 0이 안 되는 역행면 있죠, 맞지? 근데 쌤이 말하는 거는 진짜 그 제일 간단한 건 일단은 있잖아. 그것이 역삼각형꼴의 행렬을 만드는 게 최고 좋아. 최고 좋아. 그러면 그게 일단 만들어 볼게요.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됐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더하면 60을 미안합니다. 바로 돼서 좀 당황스러워서 이게 0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전방 그 대칭행렬에서 이걸 대칭행렬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각선 성분은 전부 다 이 대각선 기준으로 좌우의 성분이 같은 거 맞지? 대칭행렬의 행렬식은 이거 곱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 곱하면 160이야. 그렇죠. 이해돼? 그럼 이렇게만 만들어지면 이거 없애질 수 있잖아. 요거 2배 한다면 더 이걸 없애자. 요거 마이너스 3배 하면 더 이걸 없애자. 이거 핑계를 봐. 그럼 얘는 어떤 거야? 얘는 슉슉슉 슉슉 그다음에 슉슉슉 얘 슉슉 이래야 되지 맞지? 그럼 이거 곱하면 0 돼버리니까 얘는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해도 자 우리가 행렬에 0이 아닌 값을 곱하는 거에 실수배라고 해요. 가우스 소곱법. 가우스는 세 가지잖아. 가우스 소곱법 세 가지 있잖아. 아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것 같다. 미안해. 나도 이래 살아야지. 살지. 이 도움나.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세요? 어디 가든 들을 거야. 막지 여러 생각을 들을 거고. 그렇죠. 자, 0이 아닌 상수를 곱힌다. 이걸 가우스 소곱법의 실수배라고 그러고. 이걸 스칼라라고 그러고. 스칼라배래. 스칼라. 그 다음 이걸 대체라고 그러고.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어떤 행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그 연산한 걸 아니다 대체시 바꿔버린다. replacement. 다른 소리 좀 그럼 얘는 뭐야? 뭐 교환이겠죠. 교환. 그럼 교환이니까 얘는 뭐겠니? 교환이 영어로 뭐야? change. 아 스펠은 맞는지 모르겠다. 스펠 틀리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아닌데 스펠 알 수도 있겠다. 스펠 모르겠다. 맞아? 네. 쌤 진짜 바보 됐다 진짜. 쌤 진짜 영어 읽을 줄 알고 대화는 할 줄 알고 요번에도 회의 갔는데 대화는 안 했는데 근데 읽지는 못하겠다. 그때 뭐더라? 엄청 쉬운 영어 단어였는데 어떤 애가 내보고 뭐더라? 냉장고를 써보세요 했는데 레프리제이트 했는데 써보세요 하니까 안 쓰지더라고. 레프리제이트라는 냉장고가 안 쓰시네. 요즘 애들이 계속 내고 영어 가지고 놀린다. 스페인 아 진짜 쌤 틀린 줄 알았다. 영어는 내가 스페인을 자신 있다. 그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읽고 듣고는 할 줄 아는데 적지 못한다는 게. 진짜 외국은 문맹이 많다 하더라고. 대화는 다른.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존나 대단한 거지. 우리나라 그런 까먹을 수가 없다 얘가. 그러니까 진짜 외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 못 적고 죽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말은 자기 이름이 이갑수라는 건 아는데 이갑수라는 걸 못 적고 죽는 사람은 있대.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철자가. 그럴 것 같지 않냐? 넌 그게 진짜일 것 같아. 속으로 병신이 어딨어 이 생각 안 해? 진짜일 것 같은데 안 해? 자 그래서 6장까지 다 했고 자 벡터 넘어갑시다. 벡터 알겠죠? 7장, 8장, 7장 벡터를 해도 상관없지 않아? 네, 어차피 지금 동시에 아 동시에 나가나? 벡터 복소평면 평면 동시에. 복소평면 시험 안 나온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세 번이 동시에 나오고. 시간. 니는 어디 나간다는데? 벡터는 혹시 나가지? 벡터하고 행렬 생각할까? 저는 중할 때 쌤이가 굉장히 많아. 전공 서적 가면 프린트를 막 준다니까. 그거 꼭 들고 오면 되겠지. 말을 하지. 그 다음 전공 서적 사오면 하나하나 하나 사고 하겠지. 쌤 그 책이 뭔지 알거든. 옛날에 좀 그거 쓰는지 보자고. 근데 만약에 그거 한다면 사면이한테도 같이 해도 좋거든.
그게 그 행렬이 혹시 전공이 혹시 너네 알지? 행렬이 무슨 단어인지 전공이 무슨 말같이 하는 개소야. 선형대수. 우리 선형대수는 쌤이 A뿔 이상의 점수가 없어서 못 받은 점이 과목. 그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학생은 맥일 수 없다. 진짜야. 존나 잘했어. 난 그때 내가 교수 되는 줄 알았다 이거. 내가 씨발 미라에서 이 수포자들하고 대화하고 싶은 줄 알았어. 그때는 내 옆에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건 뭐냐면 막 묻고 다녔다 이거. 지금 막 내 인생에 한 100명을 만난다 하면 70명이 수포자다 이거. 벡터부터 하는 게 해도 되겠나? 아니면 선형변화부터 할까? 상관없어. 그럼 벡터부터 합시다. 야 근데 벡터는 솔직히 있잖아. 너네 하면 좀 할 수 있거든. 왜냐면 그 공간 벡터하고 위치 벡터하고 다 했잖아. 네 복소평면 한다. 그럼 우리 복소수부터 먼저 하고 벡터 하면 어떻게 그게 더 낫겠지. 왜냐면 벡터는 혼자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닌 거 알지? 근데 혼자 너네가 먼저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거든. 근데 복소평면은 몰라야 되지 모르겠잖아. 뭔 말인지. 그래서 복소수의 격정식부터 먼저 하자. 복소수. 수업하는데 벡터랑 행렬은 처음 들어서 다 이해되는데 복수평면 좀 헷갈려. 진짜 이런 말로 왜 내한테 진짜 가지고 고민도 없이 그럼 속으로 복소평부터 먼저 해주지 이런 생각 했다는 거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맞나 아이가? 친구가 되게 힘드는 거. 야 복소평면 가우스평면이라는 이유는요. 가우스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하죠. 자 복소수는 실수랑 다르죠. 복소수는 뭐냐면요. 수 자체가 그러니까 실수의 복소수를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수직선이잖아요. 수직선. 수직선에서는 복소수를 표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직선의 복소수를 표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수가 있고 허수는 부호가 없고 그렇죠. 부호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서 대소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수직선에서는 뭔가 수직선은 처음에 약속함이 딱 중앙은 0이라고 약속했고요. 0의 오른쪽은 양수라고 약속했고요. 0의 왼쪽은 음수라고 약속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수직선이 두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점이다 이런 약속을 해버렸잖아. 그럼 복소수는 표시를 하는 순간 이제 대소관계가 생겨버렸잖아. 복소수 자체는 수직선을 표시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표시를 못하고 있었겠지 사실. 표시할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복소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들어놓고 이걸 어디다 써? 하면서 좀 박아놓은 수야 사실.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 약속하자. 그 다음에 그걸 좀 박아놓은 거야. 아 루트 마이너스 1을 약속해버리면 실수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나 보네 이래 약속해버리니까 뭐야? 약속해버리니까 그 뭐지?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네? 있을 수 있겠네 하고 그 어젠가 내가 그분 좋아하거든요. 김상욱 교수님 물리 교수님 있잖아요. 그 알스 신자인가 그게 사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너네 과학이 너네 뭐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관심 많겠지. 원래 핵폭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독일인가 어딘가 뭔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원자가 쪼개졌다며. 원자가 쪼개진 게 우라늄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자가 왜 쪼개지지? 원자가 근데 쪼개지는데 뭐 우라늄 263과 266 막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 하대. 근데 그 우라늄 그 작은 게 딱 쪼개면 그 100개 중에 0.4개밖에 없다 하대. 근데 그것들이 폭발을 하면 엄청 파워가 세대. 아 세구나 이랬는데 세구나고 그냥 놔둔 거야. 세구나하고 놔뒀는데 근데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 8월 15일 날 개봉하죠. 그지 오펜하이머 그 과학자가 그 새끼들만 존나 모으면 존나 위력이 세지겠네 하면서 만든 게 이제 원자 폭탄이 되거든요. 난 처음 들었는데 개새끼 존나 쉽게 설명하대. 원자 폭탄이 궁금해하고 가우스에서 막 물어봐도 유튜브에서 물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막 헛소리하고. 근데 그것처럼 복소수도 처음에 뭐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없을까? 에이 없겠지. 근데 이거라고 생각은 하자 하고 끝낸 거예요. 하고 끝냈는데 이제 이게 막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야 그 3차원 공간이나 아니면 4차 그 가상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뗄려야 뗄 수가 없고 뭐 지금 우리가 쓰는 터치 스크린 이런 것도 전부 다 복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는 말 그대로 있다 안 있다 여기 존재한다고만 하잖아. 근데 복소수는 거기에서 좀 더 예민함을 더할 수 있어. 이게 강도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더라고. 크기는 없지만 이 복소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터치도 길게 누르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전부 다 이런 게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대단하죠. 그래서 그를 표현하려고 얘는 좌표평면이 아니고 복소평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X축이라 하지 않고 실수축이라고 그래요. Y축이라 하지 않고 허수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복소수 A 플러스 BI를 A, B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알겠니? 복소수의 절대값이라는데 그럼 원점으로부터 복소수 A, B까지 거리를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이걸 복소수의 크기가 아니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복소수는 크기가 있다 했어, 크기가 없다 했어. 없다 했으면 선 크기가 없다 했는데 크기가 뭐지? 사실은 크기는 있잖아. 우리가 노음이라는 게 있어. 노음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크기의 집합이야. 알겠니? 네. 이 중에 원소가 절대값이 있는 거야. 우리가 절대값이 크기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쉽게 해서 이게 100%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적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다. 이제 함수가 있잖아. 그럼 함수 중에서 종류 중에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 이런 게 있잖아. 그럼 그때 1차 함수가 우리는 절대값이 그러니까 1차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뭔가 큰 단위가 있고 그게 노름이야. 무슨 말이니? 그 노름이 뭐냐면 크기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크기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크기라 생각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크기라 생각하면 오로지 길이일 거예요. 근데 길이가 꼭 크기가 될 수는 없잖아. 사실 넓이도 크기겠죠. 부피도 크기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어떤 1대1로 대응되는 어떤 모든 수치는 거의 다 크기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크기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는 복소수의 절대값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놈입니다. 놈. 알겠죠? 그래서 놈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건 놈이라고. 그래서 어떤 복소수와 편례 복소수 사이에는 당연히 뭐야? 놈이 같겠죠. 편례 복소수는 실제로 복소 평면에서 뭐야? 실수축 대칭한 거겠죠. 편례 복소수는 복소 평면에서 사실은 실제로는 실수축 대칭한 거고 같지. X축 대칭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실수축 대칭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계속 죽을 때까지 써보려고 했는데 내가
돈이 뭐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지만 S 갤럭시 S 한 20 정도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더 이상 핸드폰이 발전해봤자 바꿀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거 존나 오래 쓰기 안 해보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손에 열이 그리고 뭐 전화를 오래 이 삼성이 참 머리 좋은 것 같아. 이 오래 쓰는 사람한테는 자체 발열을 일으키는 기능을 넣는 거야 지금. 아 생각 난 좀 궁금해. 막 엄청 궁금한 게 왜 잘 되는 기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될까?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지 않니? 그 있잖아. 꼭 우리 이어폰 바꾸고 싶지 않잖아. 꼭 한쪽이 안 들려서 바꾸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들렸던 한쪽이 당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 들리지. 분명히 뭔가 수명이 있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크기도 같고, 요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원래 복소수하고 편례 복소수를 곱해보자. 곱하면 a 플러스 bi.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유명한 거라서 외우라고 했죠, 맞죠?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잖아, 맞지? 얘는 크기의 제곱을 크기의 제곱.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사실은 5일 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복소수는 크기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크기를 쓰면 이제 애들이 미쳐버리거든. 아까 안 가르쳐준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르쳐줘도 될 것 같다, 그지? 나타내고 뭐 같지? 이제 복소수의 위치란 게 복소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복소수는 실수 부분하고 홀수 부분 부호가 원점 대칭된 거 맞죠? 맞지? 그다음에 얘는 뭐야? x축 대칭. y축 대칭된 거 어떻게 하지? y축 대칭은 어떻게 표시할까? 실수. y축 대칭은 어떻게 표시할까? y축 대칭. 편례 복소수의 원점 대칭의 거죠. 편례 복소수. y축 대칭. 편례 복소수의 원점 대칭. 야, 안 좁혀졌지. 이건 인가 아깝나? 조금 모르진 않아 이거 가거든. 공성배가 알았을 거 같아. 인가 아깝나? 복소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봐봐. 복소수의 절대값이라잖아. 복소수의 뭐라고 하면 크기라는 말을 쓰잖아. 만약에 길이가 복소수가 크기라는 개념이 있었던 복소수의 크기라 썼겠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우린 절대값하고 크기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잖아. 다르다고. 절대값하고 크기 다른 거. 절대값은 뭐야? 값이야, 값. 근데 절대값 중에 그게 뭐야? 크다 작다를 의미하면 그게 크기란 말이야. 알겠니? 자, 이거와 편례 복소의 필요 충분 조건은 너무 쉽죠, 맞죠? 저거와 편례 복소수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의 편례 복소수가 이거가 되면 되지. 그럼 얘는 뭐야? 이거가 되면 돼. 맞지? 그럼 이거는 이거지. 그러면 절대가 x는 이거지. 말이 안 되지, 맞죠? 이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있죠. 그럼 필요 조건도 해봐야죠.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이거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이거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자, 복소수의 성질 중에 복소수하고 실수는 성질이 엄청 달라서 굉장히 좀 난해한 거는 맞잖아, 맞지? 근데 복소수하고 실수의 성질 중에 항상 똑같은 거 너무 사랑스러운 성질인 거지. 부복소수 알파벳타에 대하여 알파벳타의 곱심은 0이면 어떻게 되지? 알파도 0 또는 뭐야?
이거는 실수도 되고 복소수도 되고. 그렇지. 이게 너무나 소중한 공식인 우리는 지금 느껴야죠. 이게 거기서 안 돼서 어디서 안 됐죠? 행렬에서 안 돼서 우리는 행렬에서 난감할 수 없죠. 저게 행렬. 그러니까 실수해도 되지만 복소수는.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맞고요, 맞죠? 그럼 이렇게 보겠지. 여기서 만약 z가 0이면 z가는 1이라면 모순되지. 따라서 뭐가 하니까 z는 0이 안 된다, 맞지? 0이 안 되니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필요 충분 요건 다 확인해 줘야 돼요. 한쪽 방향만 확인하시고. 자, 16-1번. 쉬운데도 어려운 문제죠. 이게 처음에 풀면 쉬울 거고요, 맞죠? 이게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쉬운데.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얘가 실수이면 얘가 정돼요. 자, 임의의 복소수 알파벳으로 복소수예요. 임의의 복소수였대요. 자, 복소수 z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알파가 a 플러스 bi, 베타가 c 플러스 di, 임의의 복소수 z는 x 플러스 yi 한 다음에 넣은 다음에 실수가 될 때를 미실수 찾으면 되죠, 맞죠? 그리고 눈물 나죠, 존나 짱나죠, 맞죠? 그랬던 게 아니죠.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해서 첫 번째 z가 실수야. 그럼 어떻게 되지? 그렇죠, z랑 z가 뭐야? 그럼 두 번째는 z가 호수야. 순호수는 있습니다. 순호수는 어떻게 되지? z가 순호수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얘는 여기 성립이야. 얘는 여기 성립이야. 알겠니? 근데 얘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얘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지? 왜 그럴까 친구가? 당연히 왜 그럴까? 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z가 0이어도 이거죠. 0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4번 이거 두 개가 서로 만나면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이거는 이렇게 없다. 0 때문에 역을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 기억. 가져간 스모가 하면 이거 푸는 거 꼭 좀 기억해.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문제.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자, 풀이 보자. 자, 제가 실수니까 얘랑 얘의 편의 복수가 같다, 맞죠?
자, 복소수의 편리 복소수는 각각 이렇게 되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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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G는 G끼리 뭐고 Z바는 Z바끼리 뭐죠? 이렇게 보인다 맞지?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거의 편리 복소수가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거는 나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전체의 편리 복소수가 이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원래랑 원래의 편리 복소수가 같다는 거잖아 맞지? 맞지? 원래랑 원래의 편리 복소수가 같다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생각한다면 선생님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래 보일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알파 빼기 베타 바에 Z를 여기에 편리 복소수로 했더니 알파가 뭐야 빼기 베타에 G가 나왔기 때문에 맞잖아 괜찮아 여기 편리 복소수는 이래 나올 거야 네. G 다 나올 거야 맞잖아 그럼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거의 편리 복소수나 이거는 같다는 거 아이가 맞지? 그럼 이 복소수 자체가 당연히 뭐야 실수잖아 맞지? 네. 근데 Z가 뭐라 했어? 임의의 복소수 얘는 뭐가 되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어떤 복소수에 뭐를 곱했는데 항상 실수가 되려면 곱해지는 복소수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다 0이 아니면 따라야 돼 할만하네 맞지? 그냥 해도 되네 엄청 어렵지 않은 그래서 요게 0 된다고 하면 먼저 y로 묶어내고 x로 묶어낸다면 맞지? 근데 이미 xy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되니까 맞지? a랑 c 실수 부분은 같은데 b는 마이너스 d 허수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편해볼 수가 있죠 맞지? 할만하네 맞지? 지금까지 이거 다음을 만족시킬 때 복소수 Z에 그냥 항상 복소수는 요거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소수 문제가 있으면 복소수에서 만약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항상 복소수 절대값을 제곱한 다음에 Z바를 써. 알겠니? 그다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뭐 Z바가 있으면 Z바에서는 Z를 곱하면 이게 실수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저라면 이 문제는요 Z-알파의 제곱이 1 빼기 알파바의 Z의 제곱이라고 바꿔놨죠. 맞죠? 근데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Z-알파의 뭐야? Z-알파의 다 맞지? 그러면 1 빼기 알파가 Z의 그럼 얘는 이제 좀 귀찮지만 처음부터 바로 위에 적고 싶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수학적 과정이니까. 이런 실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많지. 그래서 양변을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뭐 전개하면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맞는지 보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맞죠? 네. 맞지? 예. 네. 맞지? 그렇지. 그럼 얘랑 얘 없어지네? 이제 얘랑 얘 없어지지 맞지? 맞지? 단어만 비교해주면 맞지? 단어 얘는 x 더하기 x 곱하기 y는 x 빼기 y 더하기 1에서 x 빼기 y 빼기 1의 2분의 되잖아 맞지? 근데 요게 뭐야? 알파바의 제곱 절대값 알파의 제곱 절대값 z의 제곱 절대값 z 제곱 절대값 y 1에 바뀌니까 맞지? 얘는 x 곱하기 y는 빼기 x 빼기 y 더하기 그래 요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에서는 복소수 알파의 절대값은 1이 아니래. 얘는 0이 될 수 없다고. 맞지? 네. 얘가 연결하면 같이 했던 복소수가 왜 중요하냐면 z가 1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 복소수는 z의 크기가 1이 아니라 z 복소수는 뭐겠니? 우리가 복소수도 엄청 유용하거든. 내가 만약에 복소수를 교육과정에서 완전 그러니까 일반부에서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면 되게 재밌대요. 복소수는 사실은 벡터랑 똑같아. 복소수는 크기를 나타내, 그림을 나타낸다. 제가 이 말이 뭐야? 원점부터 복소평면에서 원점에서 거리가 있는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복소평면의 실수축은 이제 x축, 허수축은 y축이라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게 무슨 뜻일까? 중심이 1, 복소평면에서 1,2의 반지름이 루트 있나? 반지름이 2인 원이지. 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소는 그럼 우리 뭐 하나 배운 거 아니야? 복소수 앞으로 어떤 복소수에서 복소수 뺐고 하나의 복소수가 고정되면 그거는 무조건 그 복소수를 중심으로 한 원이야. 그러니까 복소수의 덧셈 뺄셈 벡터랑 똑같아. 복소수 이런 거 아니고 덧셈은 실수는 실수분기를 하고 허수는 허수분기를 다. 그러니까 벡터랑 똑같아. 그래서 이 성질을 평행사 변형이 있지. 차는 뭐냐면 그 뺄 거를 원점 대칭한 걸 덧셈한. 그래서 차는 벡터 같은 경우는 벡터는 이런 식으로 했잖아. 벡터는 차를 어떻게 했냐면 A, B 벡터 더하기 뭐야? BC 벡터가 AC 벡터가 된다면 이게 넘어가면 뭐야? AC 벡터 여기 AB 벡터는 BC 벡터다. 벡터는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 그래서 시점이 같으면 뒤에서 앞으로 간다. 이렇게 벡터는 덧셈에서 넘어가는 거고 복소수에는 차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복소수를 마이너스 복소수에 버리면 이게 원점 대칭되거든. 맞지? 그래서 원점 대칭한 다음에 평행사는 나오고 맞지? 두 번째 거는 그림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알겠지? 하나는 원점 대칭한 다음에 복소수의 차는 원점 대칭한 다음에 이 복소수의 차니까 원점 대칭한 다음에 이거 두 개 먼저 더한다는 거야. 맞지? 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번째 거는 요 복소수하고 맞지? OP하고 뭐야? 얘를 하는 평행사변의 나머지 복수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평행사변은 여기서 P2Q의 합이
시험에 그 어떻게 잘 나는 이래 되는 거야. 그냥 요 복소수를 해보자. 그럼 이게 Z2인 거나 Z1인 건 확실하거든. 네. 근데 요 점이 요점으로 옮긴다는 거는 요걸 마이너스 Z2를 뺀 거잖아.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Z2.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얘는 Z1인 건 확실해. 알겠니? 네. 근데 얘는 요게 Z2인데 이걸 원점으로 옮기면 X축으로 마이너스 Z 여기 실수축 허수축으로 마이너스 Z1만큼 뺀 거잖아. 아니 요건 마이너스 Z2만큼 뺀 거니까 여기 됐다. 설명이 조금 한번 이거 그 정석이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런 거지. 이런 설명이 없죠. 그냥 자기가 이해해야 되죠. 그 정도는 맞죠. 이해됐죠? 두 복소수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뭐야? 뺀 다음에 절대값 돼버리면 되겠죠, 맞죠? 네. 사실은 그래서 요 복소수 이 거리를 구한다는 건데 결국 원점하고 이 복소수의 거리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해버리는 거죠. 이게 A 플러스 B이고 복소수 이게 A 플러스 B이고 이게 C 플러스 B이면 얘는 거리는 루트예요. A 빼기 C의 제곱 A 빼기 D의 제곱. 알겠니? 너무 쉬우면 쉽다고 자고 쉽냐. 상현이는 이거 모르겠나. 상현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다 임마. 자, 내분점 외분점 중점은 똑같다. 네. 넘어갈게요. 문제가 어떤 거예요? A 복소수, B 복소수, C 복소수 한 다음에 맞지? 네. 맞지? 이거 요거 평행사면 만들려면 뭐야? 이거의 중점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평행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의 중점과 이거의 중점이 같잖아요. 결국 이거의 실수축 성분의 합과 허수축 성분의 합은 이거의 실수축 성분하고 허수축 성분의 합이 같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를 본다면 요거 두 개 다 하는 거죠. 3-2 이하니까 하나는 뭐죠? 5-3i가 맞지? 그치? 요걸 만약에 요걸 대각선으로 본다면 나머지 한 점은 5-3i가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요걸 요렇게 대각선으로 본다면 요 점이 네,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한 점은 여기 있다. 네. 알겠니? 그럼 이거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 요걸 대각선으로 본다면 얘는 1 플러스 4i니까 뭐야? 두 번째는 뭐야? 1 플러스 9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를 중점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i가 맞지? 크기 구하면 얘는 뭐야? 루트 34 얘는 루트 82 맞지? 루트 49에서 74. 74 좀 제일 작은 거 5만 저렇게 빨리 구하면 안 되나? 그지? 그러니까 AB가 대각선 그러니까 여기는 풀이는 알겠죠? 요걸 A점하고 요 B점하고 요 C점 이제 AB가 대각선일 때 AC가 대각선일 때 BC가 대각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똑같겠죠. 무게중심 복소수 3분의 Z1, Z1, Z2, Z3겠죠. 복소수니까 좀 적기가 편하겠죠. 우리가 원래 X거 적고 Y거 적는데 그냥 복소수니까 이렇게만 적기만 해도 다 지자연스럽게 막 실수축, 허수축 따로 적히기 때문에 끝나죠. 안 봐요. 증명은 어떻게 해요? 이 두 복소수의 무슨 점? 중점하고 하고 이대로 내분하는 점으로 하면 됩니다. 맞죠? 왜 자는데? 자, 원 맞죠? 맞죠? 자, 얘는 알파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 1, 1 맞지? 맞지? 알파를 중심으로 하고 이 복소수는 Z와 알파 사이 거리가
거리를 나타내고 z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 1이라는 건 그 거리가 있는데 따라서 p의 중심은 c를 알파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예요. 알겠지? 네. p의 자치를 구하라 했잖아. p의 자치. 복소수로 나타낸 p의 자치. 그러니까 알파는 복소수인데 좀 문제가 조금 따진다면 따질 수 있지만 알파가 상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상수라고 생각해라고 했지. 알겠니? 자, 두 번째 거는 뭐죠? 눈에 보여야 되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 두 번째 거는 눈에 보여야 돼. 그래도 그렇죠. Z의 뭐야? 마이너스 i의 크기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크기가 이런 거죠. 왜냐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가 이거예요. 보여야 된다. 이거의 켤레 복소수하면 이거야 된다는 게 보여야 된다. 맞지? 네. 적어 놓지만 아니 적어는 놓는데 그냥 공부할 때 딱 보정되고 자기가 안 적혀 있어도 떠올라야지. 그게 자기 지시가. 적어는 그럼 얘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설명할 때 좀 아쉽죠. 중심이 1,1이라면 중심이 1 플러스 i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바로 해석 안 되면 족같이 풀어야 돼. 너무 힘들죠, 맞죠? z를 x 플러스 yi, al파를 a 플러스 br 빼면 이거의 크기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가 1이니까 이건 A로 표현해 a 플러스 br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됩니다.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안 풀고 이 식에서 해석될 만큼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석이 되면 한번 풀어볼래? 지금 이거 책 보지 말고 요거 봐요. 밑에 바로 풀이가 다 있거든요. 난 딱 보자마자 보이거든요. 근데 쌤은 이거 연습이 된 사람인 거예요. 사장님, 대한민국 학생들 90%가 못 푸는 문제. 그리고 답을 알려주면 알아서 아는 문제. 그 정도로 애들이 수학이 깜빡깜빡거린다는 뜻이 진짜 유명한 겁니다. 아직도 게임은 자, 지금까지 목표는 못 풀었거든요.
X야 이놈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보이나? 그래도 못 풀겠나? 여기까지 그래도 못 풀겠나? 승아 그래도 못 풀겠나? 아폴로니우스는 잠깐만 또 아폴로니우스의 영혼이 뭐야? 어떤 두 점의 m대n으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은 지른다. 아 씨발 진짜 까먹나? 아폴로니우스의 뭐야? 아폴로 13호 태운 다음에 보내본 대개성이라면 에이 진짜 너무한다. 아폴로니우스 이거 과학 공에서 언제 접수하는데? 안 나오지. 이거 신지 어 사전 맞지? 근데 하나도 안 해줬는데 진짜 안 해줬는데 아이씨 야 자성서 이런 내용 뭐 쓰면 좋을까? 소설 니뭐 썼지? 뭐 수학 주제 어 제 2학년 됐잖아요. 애들은 뭐가 쓰면 좋다 이거 주제 정하는 거 진짜 어려운데 애들 뭐 고등이 심하고 그런 거 많이 해오던데 복속평면 하는 애들 있고. 아 목소평면 이런 애들 네.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질문을 조금 안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후회돼 그냥 들었는데 무조건 뭐 해가지고 모르겠냐 여튼 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그냥 딱 생기고서 나중에 자 이런 거 그러니까 두 점 AP가 있을 때 정점 AP야 A하고 P는 고정이 돼 있잖아 맞지? 근데 AP를 M대로 뭐하는 점? 내분하는 점과 그렇죠? 맞지? 외분하는 점은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고 이런 아폴로니우스는 알겠지? 그래서 대수적인 증명이 있는데 대수적인 증명은 그냥 귀찮아 열심히 산수가 아니고 열심히 노가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증명해버리면 이거 두 점을 m대n으로 한다 했잖아 그리고 가기등분선 해버리면 얘도 몇 대면 n이 그러니까 외분하는 점 가기등분하면 얘도 뭐야 m대n이다 네. 맞잖아 m대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해버리면 저 비율이 항상 m대n으로 일정하잖아 맞지? 네. 그럼 D에서 P까지의 거리하고 D 그러면 뭐지 D하고 E하고 연결하면 요 각도는 항상 90도가 있잖아 요건 두 개 더 지른 거 같아 제가 앞으로 여기 좀 맞춰 쉽죠? 그럼 이제 얘는 두점 몇 컴마면 0,0과 그러니까 0 플러스 0이 복소수 0과 맞죠? 네. 복소수 뭐야? 3 플러스 3i 맞지? 걔를 몇 대면 뭐야? 이것 대 이것이 1대 2니까 맞지? 네. 그러니까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되겠네 맞지? 1대 2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 알겠니? 외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 알겠지? 그럼 그거 지금 거야 오케이? 얘는 2대 1로 했는데 2대 1로 한 거는 뭐지? 2대 1로 한 거는 얘가 지금 요거가 지금 대충 표시로 하면 요게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아니네 여기 이거 해줘야 되네. 맞지? 여기 이거 곱해줘야 되네. 맞지? 여기 곱해줘야 되니까 맞지? 그럼 0,0하고 3대1을 2대1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 맞죠? 그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당연히 이거겠지 맞죠? 2대1로 외분하는 건 이거가 이게 2배가 1배가 되니까 이래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지름라는 거더라고. 알겠니? 그럼 중심 외품하면 중심은 4 플러스 4 맞지. 반지름은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하든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하면 8이 됐고 맞지. 반지름 1이 봐야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하는 거죠. 3루트 이제 맞지. 근데 이것도 몇 대면 3루트 이제 맞지. 그 다음에 얘는 2대니까 이게 루트 있잖아. 그러니까 지름이 4루트 이제 반지름은 기하적으로 항상 좀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먼저 문제는 뭐죠? 그때 z의 최대값, 최소값 이 z는 뭐죠? 절대값, z는 그럼 얘는 중심이 뭐라는 거야? 4 플러스 4이고 중심이 4 플러스 4이고 반지름이 2루트 1원이었다 이거 그 원이 좀 z가 있대 알겠니? 그때 절대값 z의 최대값 최소값이래. 무슨 뜻이야? 이렇게 중심을 좀 직선에서 지금 반지름 더하고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죠. 여기서부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이 말이 결국 뭐야? z 빼기 0의 절대값이야. 이 복소수 상황에서 원점 사이 거리로 요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더한 게 최대값이고 요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뺀 게 최소값이고 아까 이게 4루트 2였잖아. 반지름이 2루트 2였잖아. 최대값은 6루트 2, 최소값은 6루트 2. 맞지? 존나 쉽다 맞지? 계속 가능해야 된다. 자, 아폴로니우스 영원이고 아폴로니우스 영원 증명했다. 알겠지? 내 친구한테 이하고 내 친구하고 수학에 맞지? 진짜 이호준 쌤이 기억나 이호준 쌤? 그 수관하면서 이호준 쌤이 썼잖아. 이호준 쌤. 아 수학 안 했네. 수관하면 이호준 쌤. 다음 잘 된다. 기내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뺏겨봐. 나는 저런 거 하는 사람 내 이 필기하기 귀찮잖아. 그러면 오 호준이 잘했네. 감사 하고 싶고 좋은 인맥. 근데 하루 잘 되는 것 같다. 저거 귀여워. 자, 두 복사선 그 z와 w 평면 있다. z 평면의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원을 움직이는 점에서 대응하는 복소수를 z하자 맞지? 맞지? w 평면에서 복소수는 어떤 도형을 밀어 움직이냐 이 말이 뭐죠 맞죠? 그럼 z 평면에서는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이 2라니까 z 평면의 복소수는 이거라고 볼 수 있는 맞지? 네. 그럼 w 평면의 복소수 어떤 도형을 움직이냐 이런 거죠. 관계를 나타내라 했으니까 넣어야 되네 맞지? 같이 넣어야 돼. 그래서 넣으면 여기 넣고 여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좀 넣자 알겠지?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요거 정리하면 까지 정리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졸라 귀찮은 거 인정합니다. 요게 U, V잖아. 맞지? 네. 그럼 이거는 U가 이거고 V가 이거잖아.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야? 4라는 거지. 그럼 여기 X에 뭐야? 5분의 4 U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Y에는 뭐야? 3분의 4 V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넣으면 이게 다 어디였냐? 나오겠지. 또 그리고 2분의 5 장축에
단축의 길이가 뭐고 5이고 단축의 길이가 뭐고 3인 4원이고. 그래서 이게 복소평면을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복소평면 있잖아. 복소수 자체가 2차원수잖아. 그럼 함수를 만들면 몇 차원까지 필요하니? 함수를 만들면 4차원이잖아. 우리가 함수는 뭐만 뭐잖아. 함수는 만약에 f에 z가 w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될까요? 그럼 얘가 a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고 알지?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yi라는 복소수고 얘가 뭐야? u 플러스 vi라는 복소수가 이거 맞지? 그럼 2차원에서 2차원으로 순서상이잖아. 좌표로 잡으면 뭐야? x 플러스 yi u 플러스 vi 이렇게 될까요? 그럼 몇 차원? 2차원, 2차원이니까 이건 몇 차원이야? 4차원이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복소평면은 그래프를 못 그려서 한동안 난제로 나와 있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만든 게 이건 거라고. 복소는 어떤 새로운 평면, 이 평면에서 이 평면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가 복소수죠. 여기 순 복소수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기 순 복소수가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빙 프로젝트가 되는 거야. 여기에 x 플러스 yi라는 식이 저기 u 플러스 vi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저 기계 안에 그게 여기에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i로 나타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함수식이라면 여기에 대입하면 여기에 바로 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저기 뜨게 만들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나는 그림을 여기 그렸는데 내용이 저기 날 수 있잖아. 나는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내용은 여기서 움직이잖아. 이게 뭐 때문에 가는 거야? 복소수 때문에 가는 거잖아. 이게 Z평면이면 이게 W평면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만약에 여기가 X축, Y축이라면 수목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서만 그림만 그려졌잖아.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원을 그리면 여기서만 그려졌잖아. 여기 원 그렸다고 다른 쪽에 뭔가 그려지진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너네는 어디서 보여?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저기서 보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평면이야? Z평면. 이게 무슨 평면이야? W평면. 그러니까 복소수가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쓰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원 운동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실제 우리 눈에는 무슨 운동하는 걸로 보인다? 타원 운동하는 걸로 보인다. 여기서 나는 11인치에 보이는데 여러분은 100인치에 보고 있는 거잖아. 이 100인치가 이렇다. 존나 크잖아. 너희 집 TV보다 크지? 맞지? 100인치 될 것 같지? 한번 보자. 100인치는 되겠다. 되겠다. 100인치는. 아니 요 정도만 한 요즘 TV 졸라 크면 몇 인치고 너희 집 몇 인치인데? 저희랑 50인치. 맞나? 너희 집은? 우리 집은 65인치인데 우리 집 TV가 이만한 끼야. 100인치 되겠다. 이해 되겠니? 그래서 원 운동을 저렇게 역수로 저렇게 하면 좀 타원 운동이 된다고 알겠니? 양변 Z 곱해서 WZ Z제곱 플러스 1점 맞지? 그럼 Z제곱 빼기 WZ 곱하기 2는 0이지. 근해 공식하면 Z는 뭐야? 2분의 W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W 빼기 뭐야? 4지 맞지? 그치?
근데 이거의 크기가 뭐라 했어? 2라고 했잖아. 이거의 크기도 뭐라 했어? 2라고 맞지? W 이거 정리하면 가온가는 같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돼요. 이런 생각 아이디어가 쌤이 지금 해줘서 그냥 되겠지. 이게 만만치 진짜 만만치. 요건 조금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줄게. 알겠지? 일단 복소수를 저렇게 한다. 그럼 먼저 여기 뭐지? 16치 6-7번하고 8번을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알겠죠? 무조건 시험 나올 거예요. 다음 복소수를 나타내는 자체의 영역을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돼요. 알겠죠?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쌤이 한번 쌤도 일단은 어떻게 구하냐면 무조건 1회 구하면 답 나오거든요. 무조건 1회 구하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원에서 타원을 빨리 구하는 게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구글링 해봐도 돼요. 알겠죠? 저도 이건 구글링 해볼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것도 뭐야 이렇게 안 고치고 뭐야 복소수 크기로 나타내면 원으로 나와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찾아버리면 속상하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실제로 아까 원운동인 거 1에 찾았잖아. 아 이거의 크기가 1이라 해서 이거의 편의 복소수 곱했더니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야 얘는 뭐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찾았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Z가 X 플러스 Y라고 알파가 A 플러스 B라서 이렇게 찾았다면 답은 나왔겠지.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원이나 아니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내가 타원은 빨리 찾는 게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 지금.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한번 알아볼 건데 타원은 일단 안 돼서 변수. 근데 여기는 일단은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이유는 뭐냐면 Z가 X 플러스 YI라 있고 오메가가 이거 W 아니라 오메가다. 알겠지? 오케이? 오메가가 W로 하면 되겠다. 왜냐면 W 평면이니까 W로 하는데 근데 아마 오메가라고 읽을 수 있어서 그거 뭐 1년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알겠지? U 플러스 VI를 해서 X하고 Y하고 U하고 V 사이의 관계식을 직접 찾으라는 문제인 거는 같아. 알겠지? 네. 그럼 직접 찾아지기는 하지만 이걸 직접 안 찾고 문제 푸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모든 복소수의 크기가 뭐야? A보다 작아졌다. 그럼 얘는 뭐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 내부가 되겠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전부 다 A 이하인 거예요. 네. 맞지? 그때 언제 요거는 뭐죠? 이거의 크기와 이거의 크기의 합이 뭐야? 1보다 작거나 크기의 복소수의 xy 처음으로는 양수의 최대값이 뭐야? 양수의 최대. 그럼 이거는 해석은 어떻게 되겠니?
쟤는 이거 아이가 이거. 쟤는 그거잖아. 우리가 사다리 마른 거 아이가. 마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마른 거. 마른 거 내부자가 맞지? 맞지? 그러면 이거 명제 이거의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이거가 참여한 거 이거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얘는 원이 이렇게 접혀야 되니까 요 길이가 뭐야? 2루트 2겠지. 맞지? 그러면 A는 2루트 2겠지. 맞아, 오케이? 네. 그림을 조리 해석해서 뭐 엄청 재밌지. 정말 재밌지. 자, 넘어갈게요. 극형식 가봅시다. 자, 극형식은 뭐냐면 복소수를 존나 간단하게 풀기 위한 방법이야. 복소수를 사실 거듭 제곱하면 졸라 귀찮거든. 나 복소수가 처음에 도입이 어떻게 된 거냐면 복소수는 사실은 회전운동이거든. 복소수는 사실은 회전운동이야. 복소수를 이런 복소수가 있다 치자 알겠지? 이거를 쌤이 제곱해볼게. 그럼 4분의 1 플러스 8분의 아니다 2분의 루트 3y 플러스 빼기 4분의 3이야. 그렇지? 그럼 빼기 뭐야? 2분의 1 다리가 2분의 루트 3y. 뭐지? 실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솔직히 예로 잡은 복소수가 뭐냐면 크기가 1인 복소수야. 제곱에서 가면 4분의 1이고 제곱에서 가면 4분의 3이야. 알겠니? 그럼 원래 이 복소수는 여기 있었어. 이거 Z등원이라고 돼. 근데 Z등원을 제곱했더니 여기 있거든. 이게 Z등원이고 이게 Z등원의 제곱이고 이거 Z플러스라고. 알겠니? 그럼 내가 크기가 실제로 엄밀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30도거든. 그럼 제곱했기 때문에 이게 30도가 아니네. 이게 60도거든. 그럼 이 제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120도로 움직여. 근데 만약 크기가 1이 아니잖아. 그럼 크기가 만약에 1이 아니면 120도 옮긴 다음에 크기가 그만큼 제곱돼. 만약 크기가 2면 얘가 크기가 있잖아. 그럼 얘는 크기가 4면서 120도만큼 움직이고. 크기가 4로 바뀌면서 120도. 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크기가 뭐로 바뀌면서? 그렇죠. 4분의 1로 바뀌면서 120도. 알겠니? 복소수의 사실은 거듭되고 복소수는 정말 좋은 도구지. 복소수는 첫 번째 근말을 곱하면 곱할수록 회전 변환을 할 수 있어. 근말을 곱하면 곱할수록 회전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1 플러스 1이라는 복소수가 있어. 그럼 1 플러스 0이잖아. 그러면 걔는 이거 기준으로 해서 몇 도야? 0도잖아. 그러니까 걔는 곱하면 곱할수록 0도 변하니까 1을 곱하면 변하지 않아. 1을 곱하면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복소수는 회전하고 상관이 있고, 근데 복소수의 크기가 1일 때는 그 원점 물때 거리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 크기가 1보다 크면 확대하면서 회전되는 거고, 그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뭐야? 축소하면서 회전돼. 그래서 여러분 그 수학책에 보면 수학 교과서 보면 그림이 이런 그림도 있잖아. 이게 전부 다 복소수를 사실 확대되면서 회전시키고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뭐 오일러가 제일 사랑하는 숫자랑 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그 유명한 원운동이죠. 근데 이거의 크기가 뭐냐면 루트이거든. 이게 크기가 루트이거든. 아니 크기 1이네. 그래서 어떤 복소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극형식이라고 해요. 극형식.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반지름 사이 각도로 우리가 표현하는 걸 극좌표라고 그러잖아. 그거 극좌표가 결국 극형식에서 나온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복수가 A 플러스 B가 있다면
A 플러스 B가 원점부터 이루는 거리가 R이다. 네. 그러면 R 코사인 세타에 그러면 그게 A가 되지. 맞지?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하면 그게 뭐가 되지? B가 되지. 그럼 어떤 복합도 A 플러스 BI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I 이렇게 되죠. 근데 I가 헷갈려서 자 그래서 R을 묶어낼게요. R을 묶어내서 세타 I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I를 앞에 적어서 I 사인 세타.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복소수는 우리 간단하게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복소수의 극형식. 얘를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알콤마스. 얘를 더 간단하게. 그럼 이렇게 되면 저 앞으로의 그때 이 R을 우리가 원점에서 이 복소수까지 거리를 복소수의 거리가 절대값이. 그러면 이거는 세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원점 x축 양의 방향은 이 복소수가 이루는 값의 복소수의 편가. 이 용어는 안 쓴다. 편가. 알겠지? 그래서 극형식으로 나타내보자고. 자, 나타내는 방법은 사실은 그거 기억하지. 우리 이거 근데 하면서 좀 그렇게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느껴진다면 좋아. 이게 사실은 삼각 그 합성할 때 썼던 거죠. 거의 좀 비슷하죠, 합성할 때. 그래서 1 플러스 i라는 말은 1,1을 찍는 거지 뭐. 그럼 1,1에서 이 거리는 뭐야? 루트 2고 평각은 뭐야? 4분의 파이죠. 그럼 쟤는 루트 2는 뭐야?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4분의 파이. 실제 이거 계산해보면 이게 2분의 루트 2라서 1이 되고요. 얘가 2분의 루트 2i라서 또 2이. 3번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3분의 6분의 파이거든요. 맞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6분의 몇 파이? 11파이. 그래서 크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2 코사인 6분의 11파이 플러스 i 사인의 6분의 11파이. 알겠니? 근데 평각은 홀수로 적어도 돼요. 그래서 코사인 빼기 6분의 1파이 플러스 i 사인의 빼기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빼기 코사인 6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잖아요. 적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래 적지 마세요. 원형 그대로. 그래서 원형 형태가 아니면 항상 원형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소수 극형식 문제에서는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복소수의 극형식을 풀었는데 가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풀려고 쌤이 가르쳐주는데 푼다는데 답이 안 나온다 이러면 얘는 원형 형태가 아니죠. 원형 형태는 이게 무조건 뭘로 돼야 된다고? 플러스. 그럼 이게 뭘로 바뀌냐면 R 코사인이고 플러스 되고 I 사인 빼기 세타인데 근데 또 원형 형태는 이거랑 이게 같아야 돼요. 각도가. 근데 요거는 세타나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기 때문에 원형 형태는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 여기서 뭐 복소수 극형식의 성질들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 극형식이 어려운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원형 형태로 안 고치고 문제를 풀어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면 내가 구한 답하고 원래 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꽤 거의 대부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 극형식 고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이제 아마 상현이는 열심히 할까 상현이 아마 독학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면 해보고 쌤은 그냥 할게요. 알겠죠? 수목이는 녹화해놓은 거 오빠 상현이하고 복소수 극형식을 아마 끝낼 것 같거든. 화요일 날부터 하면 알겠죠? 녹화한 거 꼭 봐라. 알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